결국엔 사고 한번 크게 터질 거라는 거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미국에 존재하는 송유관 기업이에요. 송유관은 기름을 옮기는 관이죠. 이 회사는 상당한 양을 미국 동부로 석유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해킹을 당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랜섬웨어가 뭐냐? 이 랜섬은 납치입니다. 납치. 랜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납치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랜섬웨어? 그러면은 컴퓨터를 가져가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도둑이랑 똑같으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는 거가 랜섬웨어라는 거에 감염이 되면 잠겨버립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겨버려서 네가 만약에 원래대로 이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 어디로 코인을 보내라, 어디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네 컴퓨터를 다시 풀어줄게. 잠긴 걸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납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컴퓨터나 기기의 사용을 납치하는 거죠. 사용 권한을 납치하는 거죠. 그래서 랜섬웨어예요. 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 랜섬웨어로 감염이 됩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대 송유관 전체가 다 폐쇄가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동부 쪽으로 석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부 쪽. 그럼 이곳은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의 석유가 안 와요. 공급이 안 돼. 근데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냐? 아니에요. 거의 이 동부 담당 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한 주가 갑자기 전체에서 10%, 5%만 빠져도 그 5%라는 게 미국 그 해당 주에 살고 있는 5%의 국민이 갑자기 석유를 못 쓰는 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정도의 양이 석유가 동부 일부 주로 전달이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4일이 흘러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부 일부 주에서 주유소 있죠. 주유소가 석유 넣는 곳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차를 운전해야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기름은 항상 필요한 국가잖아요. 근데 이 주유소가 전체의 5%가 쌓아놓고 있던 비축분이 한 번에 바닥이 나요. 이틀 만에. 이틀인가? 하루 만에 바닥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물가 상승을 야기했던 수많은 그 적체처럼 그 기름을 주유를 못한 운전사들이 좀 넉넉하더라도 멀리 가서 기름을 또 넣어야 되니까 다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물류의 에러가 생기죠. 당장 출퇴근하려고 해도 기름을 못 넣으면 못 가는데 미리 기름을 넣으려고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 공포감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산업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물류가 동일해요. 이거는 기름뿐만 아니라 그냥 어느 나라건 뭐 문화권이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산업은 동일한데 자, 어떤 물건의 공급이 적어질 거다, 즉 부족해질 거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곳은 똑같아요.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부족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자, 원래 창고를 가지고 이 물건을 중간에서 저장해주던 역할을 해주던 분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토머스님, 안 그래도 주유소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무슨 일인가 했었어요. 앞쪽 사람들 컨테이너 들고 와서 다 담아가고 국민성 무슨 일 점점점. 아, 그랬어요? 장난 아니네 진짜. 어떤 물건이든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되기 시작하면 산업 내에선 이미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뉴스로 보기 전에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왜냐면은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고를 떠나서 그 담당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야. 야, 나 요즘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들지?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메신저를 통하든 그냥 업계 내에서 전화 주고 받으면서 하든 뭐 요즘에 뭐 대리님 뭐 지금 좀 물량은 그대로 들어오죠. 근데 요즘 좀 구하기 힘들어서요. 막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 이러면 당연히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공급 부족 사태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구매부서뿐만 아니라 이 중간 저장을 하고 계시는 이분들은 걸어 잠궈요. 그러니까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분량도 갖고 있지만 걸어 잠궈요. 왜? 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거 뭐 이제는 여러분들은 반도체 때문에도 알 거고 뭐 때문에도 알 거고 다 알잖아요. 그냥 물가 상승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저장할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역량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을 걸어 잠궈요. 당연히 물량을 잠깁니다. 이걸 물량을 잠근다 그래요. 실제로 업계 내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물량을 잠근다고. 그러면
원래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건데 그 가격 상승은 더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급 부족이 야기되는 그 순간부터 원래 저장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물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갖고 있지만 내놓질 않아요. 가격 더 오르면 팔려고. 후무스님 맞아요. 한국의 철근도 가격 올라가고 풍기 현상 나타나니까 공급을 오히려 잠궜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거는 실제 물건이 존재하는 상품을 한번 다뤄보신 분들이면, 그러니까 자기 업계로라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보면 후무스님 말 중에 있었어요. 이거 원래 저장 역할을 하시지 않던 분들도 뛰어들어요. 이제 사재기죠, 사재기. 그러니까 앞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도 물류 역할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 시기 조절이죠. 그러니까 항상 잠그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또 업계 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거든. 막 뭐 양아치네 뭐네 이러면서 안 좋은 소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걸어 잠근처럼 막 꾹꾹 막 버틸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부 물량은 이제 잠그게 되죠. 당연히 시기 조절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인데, 다만 이제 1번은 저장 물량을 실제 원래 업계에서 다루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잠그는 물량 자체가 엄청 커요. 이분들은 진짜 창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창고 보유 실제 막 어마어마한 면적의 창고. 어쨌든 이건데, 이제 두 번째는 사재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도 아닌데, 지금 후무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를 끌고 온다든지 말 그대로 단기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까지 붙어요. 여기에 이 업종이 갑자기 막 붙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거의 공급 부족을 나타내주는 거의 신호 중에 하나예요. 야, 사재기꾼 붙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좀 까먹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스크 초창기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사태 똑같은 거예요. 이 일 똑같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여러분 계란 급등 사태 똑같이 벌어졌어요. 후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 사태 똑같이 벌어져요. 구리 사태 똑같이 벌어져요. 모든 물건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재기까지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저장으로 시기 조절하는 것까지는 완벽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재기 쪽은 제재를 안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외부에서 사람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진즉에 해소될 수 있는 공급 그 해소를 사재기가 계속 붙게 냅두면 이 사재기가 자기들이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사람으로까지 커져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니까. 그러니까 사재기 하려는 사람이 창고를 사가면서까지, 왜냐면은 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사재기가 계속 유입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 계속 공급이 없네? 그러면서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가격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재기 하지 말라고 사재기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알 수 있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도 한마디를 바로 던지죠. 그 주에서도 사재기 하지 마라. 사재기 하지 마라. 바로 한마디 던져. 바로 당일에. 다음날인가 바로 던졌을 거예요. 사재기 하지 마라. 왜냐면은 사재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재기를 가지고 단순히 뭐 우리는 시장 논리에 맞춰서 돈을 더 버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틀렸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는 애초에 공급 부족에 자기가 관여하는 행위예요. 사재기라는 건. 그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독과점을 왜 제재하는가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제 방송에서는 독과점 얘기 가끔 했죠. 독과점을 왜 제재해요? 시장을 지배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가치 창출은 더 안 하는데 돈은 더 벌 수 있으니까, 기업이. 그래서 독과점을 제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시장 자체의 공급을 자신들이 줄이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버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재기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이제 정부에서 나섰죠. 사재기 하지 마라. 걸리면 죽는다. 사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교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고전에 속하는 매점 매석 그분 허생전, 그래서 얘기 나오는 매점 매석이 이제 실제로는 그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고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면은 매점 매석을 못하게 막는 이유가 그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장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2번은 어디냐? 미국의 육류 가공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건 에너지, 이번 건 뭐예요? 식료의 우리 먹는 거. 일부 국가의 일부 주에 한정된 사태가 난 거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이 육류 가공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공장 플러스 가공 유통 쪽이 전부 마비가 됨으로써 해당 육류 가공업체가 제공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거의 육류 제공의 20%가 마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공받던 공급량의 20%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는 쇠고기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그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쇠고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폭등이 이게 한 2-3일 정도 지속되면은 가격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관련된 주가 콜로라도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소고기만 가공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출퇴근길 등하굣길에서 보고 있는 그 길에서 보이는 고깃집 중에 20%가 고기를 원래 가격에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웃돈 줄 테니까 다른 물량이라도 떼서 주십시오 하면 결국에는 만인이 만인에 의한 경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고기를 구하는.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가격이 올라요. 그 고깃집들이. 일시적으로. 소비자가까지 순간적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도매가는 일단 올라요. 정육점 막 올라요. 창고에서 안 떼주니 예전 가격. 아니 오를 게 뻔한데 왜 값싸게 내줘요? 그럴 필요 없잖아. 웃돈 주지 않으면 안 줘요 물건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지금 육류 가공 공장의 관리 시스템이 전부 랜섬웨어에 여기서 배울 거는 뭐 이 업체가 뭐 보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정보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로 어떤 업무들을 상당수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결국 쉽게 말하면 뭐예요?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근데 꼭 디지털 전환을 했네 아니네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사무 공간과 모든 업무에서 컴퓨터, 그냥 동떨어진 컴퓨터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그 산의 인트라넷은 전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무 업무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대부분이거나. 그랬을 때 리스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지금 두 건이 거의 한 달 내로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국가의 한 지역의 경제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이번에는 JBS 사태. 결국 디지털 전환에서 좋다고 그냥 변형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언택트라는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언택트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두 사태고,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갈 거냐면, 사실 거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에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전혀 들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위험 관리라는, 즉 위험이 터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 돈을 왜 들여야 되지, 마치 보험처럼 왜 들여야 되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는 분야인 게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분야에서는 보안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일상에서는 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고가 안 터지면 좋은데 터지지 않으면 내가 이 돈 왜 나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요. 되게 웃기죠. 터지면 그게 필요해요. 그 사고가 나면 필요해. 안 나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능력인데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네가 왜 필요하지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리더가 정말 뛰어난 리더는 단기적으로 이 비용이 왜 필요하죠?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지언정, 야, 이런 위험 관리를 해놔야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올바른 리더겠죠. 이게 그냥 허투루 돈이 나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없애는 순간 이런 사태가 터지는, 콜로니얼 사태, JBS.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관리라는 것이 갈수록 디지털 전환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딱 5조만 벌자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보안까지 신경 써야 하고 대충 하면 단순한 전산화일 뿐이네요. 심지어 그거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서별로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리스크가 적었을 수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서는 보안을 제대로 안 하면 전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위험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쪽이 계속해서 감내하다가, 그러니까 위험이 아예 안 터지면 결국에는 그 감내하다가 욕먹고 지나가야 되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 이 분야가 특이성이 결국 위험 관리 분야고, 근데 이제 디지털화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이 분야는 진짜 사회 전반의 합의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사고 한번 크게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를 신경 써서 도입하는 리더분이 좀 과하게 위험 관리에 돈을 쓰신다라고 여겨지더라도 그분이 뭐 횡령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요즘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나 이 JBS 미국 쪽 육류가공업체 사태를 봤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거구나.